오늘은 제1차 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이자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이고, 내일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햇볕 정책을 넘어서 북한이 먼저라는 문재인식 달빛 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해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혀도 이 정권은 그저 김정은 심기 건드릴까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김여정 하명에 대북 전단 살포 처벌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한 번 가짜 평화쇼 하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참혹한 살해, 시신 훼손을 당했으나 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정권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시켜준 덕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위협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최악의 안보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막을 내렸던 G7 공동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북한이 그 핵을 검증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 안보리 제재 준수와 북한 인권 존중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거꾸로 판문점 선언 비준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그것을 설치하자는 것이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설치된 것입니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국민 혈세로 만들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시킴으로써 이미 판문점 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멀쩡하게 지어놓은 건물을 폭탄으로 부숴놓고서 건물 준공식 하자는 웃음거리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문 정권의 굴욕적 저자세가 점점 엄중해지는 안보 상황에서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제1, 2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의 영웅들, 그리고 생존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가에 대한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희생장병과 생존장병의 명예훼손 및 왜곡 발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왜곡을 낳기 마련입니다.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썼으나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정책은 일자리 없는 세상 만드는 정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본부장 출신이고 대표적인 캠코더 인사입니다. 갈등 해결 능력은 없고 또 자리는 아까우니까 보존해야 되겠고, 눈치만 보다가 단식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사퇴를 하면 그만입니다. 왜 사퇴하지 않고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기가 찰 지경입니다. 사상 초유의 건보공단 이사장 단식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와 캠코더 인사가 낳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야말로 웃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남탓 DNA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1야당이 입법 바리케이트를 쳤다면서 민주당이 우리 당을 향해 코미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국민들이 속을 줄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 배정을 시작으로 해서 상임위원장 독식, 상임위 단독 강행 소집과 상임위 단독 날치기 처리, 본회의 단독 강제 소집과 본회의 단독 날치기 상정 처리,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의회 폭거를 마음대로 저질러 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80석 가지고서 뭐든지 다 했습니다. 국민을 주택 지역으로 몰아넣었던 임대차 3법,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었던 법률들, 세계 선진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반인권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 대북 전단 처벌법, 야당을 표적 수사하는 야수처라는 정체와 들통이 난 공수처 재계약법 등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날림법, 악법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 지시가 내려지기가 무섭게 일살처리로 민생을 거들려는 악법을 처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1야당 핑계를 대니 상식을 가진 국민은 남 탓하는 그 DNA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탓하기 전에 먼저 여야 합의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5월 11일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가 합동회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약속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왜 아직까지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3월 국민 앞에 약속드렸던 LH 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선거 국면에서 책임을 면탈하겠다는 얄팍한 국면 전환용 약속이었습니까? 민주당은 꼰대 정당, 수구 꼴통, 기득권이라는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시중의 말들이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민주당이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숙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이미 시행 중인 실정법에 따라 당연히 진행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LH 부동산 불법 투기 사건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셋째,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행정 조치 때문에 입은 손실에 대한 완전 보상을 요구합니다. 여당은 말로는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완전 보상을 하지 않는 꼼수, 속임수, 이중 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야당 몫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간 다음 국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 상태를 즉시 시정하여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주기를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물은 되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돌려주고 말고 선택할 권리가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슈퍼갑질, 반칙과 특권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속 즐기다가는 국민 심판 받을 날이 곧 올 것임을 경고합니다.